잘 들어보세요.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침묵만으로 그가 깨어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여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연락을 끊는 건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니까요. 만약 이 한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당신이 떠났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이 말을 듣고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침묵하고 거리를 두면 부재 자체가 그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침묵 그 자체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고 남자는 텅 빈 공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변화 진화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연락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종하고 반응을 유발하고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남자는 부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반응합니다. 한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은 문 뒤에 갇혀버렸다는 떨쳐낼 수 없는 느낌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이 남자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문을 살짝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침묵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진정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그곳의 배경 속에 머물며 자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처리합니다. 여자는 상실을 즉각적이고 깊이 그리고 한꺼번에 느낍니다. 하지만 남자는 부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타오르는 고통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그가 마침내 돌아섰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남자들은 자신이 알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뒤흔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침묵도 답장 없는, 문자도 차단된 전화도 아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함께 만들어갔던 세상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놓아줬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무접촉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림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멈췄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 그 남아있는 기대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그들을 묶어둡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에너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 끝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정한 거리감을 느낄 때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채웠던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옮겨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후회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너무나 깊이 진화해서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도 전화를 받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그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습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정체된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뛰어넘는 여자,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갖춘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여자를 말입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예전과 같다는 가능성을 없애버리세요. 그가 뒤돌아봤을 때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세요. 그가 애초에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세요. 그때 그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부재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갑자기 다시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만큼 괴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부재가 그리움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신이 사라지고 침묵하고 그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면 그는 어느 날 아침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상실감의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움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그를 바라보던 눈빛,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감정처럼 당신에 대한 무언가가 떠오르는 찰나의 순간이죠. 하지만 후회는 어떻습니까? 후회는 영원합니다. 후회는 그가 떠나보낸 사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유혹에 빠져도 당신이 차지했던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 충격이 찾아오고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부재만으로도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 한, 돌아올 수 있다고 느끼는 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면 조급함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통제력을 느끼죠. 남자들은 아직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지 않아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을 쫓죠. 그리고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와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돌아올 가능성마저 없애버려야 비로소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장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무언가가 불확실해지는 순간 마음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오늘 다음 주에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보며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당신을 잊고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경험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그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깊이 에너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는 당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까지, 똑같은 감정적 연결을 찾아 헤매다 허탕을 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당신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근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비로소 그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하고 왜 놓아주었는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점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이상 그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진정한 힘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원해도 예전처럼 당신을 다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때 그는 상실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상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입니다. 한때 알았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이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이유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귀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에 무게만 남게 됩니다. 진정으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연락이 없다는 것이 물리적인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관심,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두는 미묘한 방식까지 말입니다. 남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에너지의 분명한 변화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침묵을 쫓는 게 아니라 단절을 쫓습니다. 조용한 것과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재 중이면서도 그의 감정 속에 깊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점을 감지합니다. 여자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락두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확인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한 그들은 진정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변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불안이 시작됩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것도 그때입니다. 당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을 잃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남자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있어 그 전제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남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여자는 상실을 즉시 느끼고 슬퍼하고 그 깊이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시간을 준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후회하는 시간이 여자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처럼 감정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나 이미 잊은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잊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는 후회를 느끼기 전에 대조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그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다시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화학적 끌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변화시킨 방식, 당신의 존재가 그의 세계관을 바꾼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인은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가 당신을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감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고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있어. 준비가 되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감정적인 방식으로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자가 그런 변화를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한때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옛 기억을 되짚어보고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야말로 남자가 무엇을 놓아버려지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이 부재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거리감이 어떤 형태의 침묵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의 말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촉발됩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던 현실, 즉 당신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감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상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가 그 거리감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그가 알던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다렸던 희망을 품었던 어쩌면 이라는 생각에 매달렸던 여자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잃은 것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영원하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일종의 상실감입니다.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말을 할 때 마치 전략처럼, 즉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동처럼 여깁니다. 말을 끊고 거리를 두고 잠시 사라지면 상대방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침묵만으로는 그리움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럴까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넘어 성장하고 그 사람 없이도 나아가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상대방에게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 것을 기다림의 게임처럼 여깁니다. 먼저 연락을 멈춘다고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셜 미디어를 염탐하고 그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 언젠가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현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부재의 무게와 후회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깊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실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공황에 빠집니다. 한때 익숙했던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감이 침묵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묵은 일시적일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리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누군가 초대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애원해서도 아닌 그 사람의 세상에서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대죄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가식이나 가장 그 사람이 보고 반응해 주길 바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연기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그가 당신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에너지를 느낄 때 한때 자신을 기다리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충격이죠. 그게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잃어버린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누렸던 접근성 확신, 언제든 편할 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더 이상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놓아준 것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당신을 잃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가운 원망, 무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초연함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복수하고 싶은 욕구,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현실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지 않고 희소하다고 느끼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희소한 존재가 될 때 게임을 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계획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처음으로 당신을 더 이상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침묵에도 게임에도 기다림에도 없는 그를 더 이상 그림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당신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가 알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의 힘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떠날 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냅니다.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상실은 절대적일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한 마음은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져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진정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마음은 그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 상실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발견될 여지를 남겨둔 채 떠나려고 합니다.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나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흔적을 남기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던 바로 그 힘을 스스로 빼앗아 버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진정으로 느낍니다. 일시적인 것이나 장난이 아닌 영원히 말이죠.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한때 가졌던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이유입니다. 한때 무관심해 보였던 전애인이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실이 현실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현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멀어졌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말 없는 망설임,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오라기에서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더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은밀히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진정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감정, 바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기다리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은 통제력을 느낍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문이 닫히고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 후회가 시작되고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그들을 상처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던 그 여자, 기다리던 여자,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상실은 단순히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양되고 진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설령 예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사람들은 부재 그 자체만으로 그리움이 생긴다고,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재는 대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 살아가는 삶이 당신과 함께했던 삶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부재는 그저 공허한 공간일 뿐 상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실감은 오직 내면의 무언가를 뒤흔들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순간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한 그들은 상실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에게 주었던 에너지, 즉 관심, 따뜻함,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다가 그것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부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당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애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다림, 희망,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가까이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은 상실감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변하면 그들의 세상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 같은, 관계 같은 존재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당신이 떠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돌아오려 한다 해도 그들이 알던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너무나 심오해서 설령 그들이 바로 당신 앞에 서서 예전의 관계를 되살리려 한다 해도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속에 머물며 부재가 대신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재 그 자체만으로는 욕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대조입니다. 한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예측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미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에는 당신이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언제나 어쩌면 그들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걸지도 몰라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어쩌면 그들은 내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세 번째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들을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 순간 부재는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지배했던 관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집착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불확실해지는 순간 그들은 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미지의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고 알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것을 다시 다가가고 관계를 재개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희망을 품고 있었고 당신의 부재는 단지 시험이었다는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에 저항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척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 달 후든 1년 후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때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화하는 순간, 당신이 너무나 깊이 변화하여 누구도 더 넘볼 수 없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침묵만으로 그가 깨어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여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연락을 끊는 건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니까요. 만약 이 한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당신이 떠났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이 말을 듣고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침묵하고 거리를 두면 부재 자체가 그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침묵 그 자체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고 남자는 텅 빈 공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변화 진화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연락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종하고 반응을 유발하고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여깁니다. 하지만 남자는 부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반응합니다. 한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은 문 뒤에 갇혀버렸다는 떨쳐낼 수 없는 느낌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이 남자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문을 살짝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침묵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진정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그곳의 배경 속에 머물며 자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처리합니다. 여자는 상실을 즉각적이고 깊이 그리고 한꺼번에 느낍니다. 하지만 남자는 부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타오르는 고통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그가 마침내 돌아섰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남자들은 자신이 알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뒤흔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침묵도 답장 없는, 문자도 차단된 전화도 아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함께 만들어갔던 세상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놓아줬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무접촉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림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멈췄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 그 남아있는 기대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그들을 묶어둡니다. 감정적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에너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 끝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정한 거리감을 느낄 때,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채웠던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옮겨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후회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너무나 깊이 진화해서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도 전화를 받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그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정체된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뛰어넘는 여자,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갖춘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여자를 말입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예전과 같다는 가능성을 없애버리세요. 그가 뒤돌아봤을 때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세요. 그가 애초에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세요. 그때 그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부재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갑자기 다시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만큼 괴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부재가 그리움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신이 사라지고 침묵하고 그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면 그는 어느 날 아침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상실감의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움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그를 바라보던 눈빛,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감정처럼 당신에 대한 무언가가 떠오르는 찰나의 순간이죠. 하지만 후회는 어떻습니까? 후회는 영원합니다. 후회는 그가 떠나보낸 사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유혹에 빠져도 당신이 차지했던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 충격이 찾아오고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부재만으로도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 한, 돌아올 수 있다고 느끼는 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면 조급함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통제력을 느끼죠. 남자들은 아직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지 않아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을 쫓죠. 그리고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와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돌아올 가능성마저 없애버려야 비로소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장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무언가가 불확실해지는 순간 마음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오늘 다음 주에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보며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당신을 잊고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경험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그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깊이 에너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는 당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까지, 똑같은 감정적 연결을 찾아 헤매다 허탕을 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당신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근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비로소 그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하고 왜 놓아주었는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점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이상 그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진정한 힘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원해도 예전처럼 당신을 다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때 그는 상실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상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입니다. 한때 알았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이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이유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귀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에 무게만 남게 됩니다. 진정으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연락이 없다는 것이 물리적인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관심,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두는 미묘한 방식까지 말입니다. 남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에너지의 분명한 변화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침묵을 쫓는 게 아니라 단절을 쫓습니다.
조용한 것과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재 중이면서도 그의 감정 속에 깊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점을 감지합니다. 여자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락두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확인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한 그들은 진정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변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불안이 시작됩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것도 그때입니다. 당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을 잃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남자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있어 그 전제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남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여자는 상실을 즉시 느끼고 슬퍼하고 그 깊이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시간을 준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후회하는 시간이 여자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처럼 감정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나 이미 잊은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잊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는 후회를 느끼기 전에 대조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그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다시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화학적 끌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변화시킨 방식, 당신의 존재가 그의 세계관을 바꾼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인은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가 당신을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감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고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있어. 준비가 되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감정적인 방식으로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자가 그런 변화를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한때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옛 기억을 되짚어보고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야말로 남자가 무엇을 놓아버려지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이 부재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거리감이 어떤 형태의 침묵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의 말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촉발됩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던 현실, 즉 당신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감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상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가 그 거리감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그가 알던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다렸던 희망을 품었던 어쩌면 이라는 생각에 매달렸던 여자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잃은 것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영원하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일종의 상실감입니다.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말을 할 때 마치 전략처럼, 즉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동처럼 여깁니다. 말을 끊고 거리를 두고 잠시 사라지면 상대방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침묵만으로는 그리움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럴까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넘어 성장하고 그 사람 없이도 나아가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상대방에게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 것을 기다림의 게임처럼 여깁니다. 먼저 연락을 멈춘다고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셜 미디어를 염탐하고 그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 언젠가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현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부재의 무게와 후회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깊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실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공황에 빠집니다. 한때 익숙했던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감이 침묵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묵은 일시적일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리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누군가 초대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애원해서도 아닌 그 사람의 세상에서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대죄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가식이나 가장 그 사람이 보고 반응해 주길 바라며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연기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그가 당신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에너지를 느낄 때 한때 자신을 기다리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충격이죠.
그게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잃어버린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누렸던 접근성 확신, 언제든 편할 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더 이상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놓아준 것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당신을 잃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가운 원망, 무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초연함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복수하고 싶은 욕구,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현실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지 않고 희소하다고 느끼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희소한 존재가 될 때 게임을 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계획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처음으로 당신을 더 이상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침묵에도 게임에도 기다림에도 없는 그를 더 이상 그림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당신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가 알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의 힘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떠날 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냅니다.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상실은 절대적일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한 마음은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져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진정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마음은 그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 상실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발견될 여지를 남겨둔 채 떠나려고 합니다.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나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흔적을 남기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던 바로 그 힘을 스스로 빼앗아 버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진정으로 느낍니다. 일시적인 것이나 장난이 아닌 영원히 말이죠.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한때 가졌던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이유입니다. 한때 무관심해 보였던 전애인이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실이 현실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현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멀어지고 없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말 없는 망설임,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오라기에서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더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은밀히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진정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감정, 바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기다리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은 통제력을 느낍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문이 닫히고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 후회가 시작되고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그들을 상처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던 그 여자, 기다리던 여자,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상실은 단순히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양되고 진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설령 예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사람들은 부재 그 자체만으로 그리움이 생긴다고,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재는 대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 살아가는 삶이 당신과 함께했던 삶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부재는 그저 공허한 공간일 뿐 상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실감은 오직 내면의 무언가를 뒤흔들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순간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한 그들은 상실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에게 주었던 에너지, 즉 관심, 따뜻함,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다가 그것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부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당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애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다림, 희망,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가까이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은 상실감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변하면 그들의 세상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 같은, 관계 같은 존재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당신이 떠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돌아오려 한다 해도 그들이 알던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너무나 심오해서 설령 그들이 바로 당신 앞에 서서 예전의 관계를 되살리려 한다 해도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속에 머물며 부재가 대신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재 그 자체만으로는 욕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대조입니다. 한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예측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미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에는 당신이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언제나 어쩌면 그들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걸지도 몰라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어쩌면 그들은 내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세 번째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들을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 순간 부재는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지배했던 관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집착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불확실해지는 순간 그들은 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미지의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고 알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것을 다시 다가가고 관계를 재개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희망을 품고 있었고 당신의 부재는 단지 시험이었다는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에 저항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척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 달 후든 1년 후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때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화하는 순간, 당신이 너무나 깊이 변화하여 누구도 더 넘볼 수 없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됩니다.